안녕하세요. 무릎닥조사TV의 무릎닥조사입니다. 오늘은 실내 영상인데요. 오늘은 좀 찌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사실 바다낚시터에 대부분 가시는 분들은 막대찌를 주로 많이 쓰시죠. 이렇게 뭐 대포찌, 뭐 미사일찌 해갖고 지금 제가 수중에 없는데 그런 찌를 많이 사용하세요. 아무래도 뭐 원투성이 좀 좋고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사실 저는 막대찌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쓰기는 하지만 바다 낚시터에 이제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막대찌는 사실 이렇게 이게 막대찌라고 하면 이게 수면이면 막대찌는 수면에 한 반쯤 잠겨서 가잖아요. 그러면 원줄이 이렇게 해서 수면에 있기 때문에 원줄 관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줄도 잘 안 보이고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엉키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해서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구멍찌를 선호합니다. 뒷줄이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좀 챔질에도 조금 헛챔질이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멍찌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찌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조사님들은 뭐 이렇게 생긴 전자찌를 많이 사용하세요. 전자찌 자체가 사실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기도 해서 원투성도 좀 좋고요. 요새는 이렇게 무광으로 나오기도 해서 뭐 주간에도 사용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부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1.5호찌인데 보면 이제 플러스 3B라고 이제 여부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이게 여부력이라는 게 그 배터리, 그 전자찌 배터리를 끼웠을 때의 여부력이에요. 그래서 주간에는 대부분 배터리를 빼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안쪽에 그 전류가 통하지 않는 쪽에다가 이제 꽂아서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확실해요. 일반 주간용 찌보다 이 전자찌가 예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자찌만 사용하셔서 뭐 주간에도 낚시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사실 물고기가 물어주기만 하면은 무슨 찌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뭐 막말로 뭐 스티로폼 달아서도 잡을 수 있는 게 물고기니까. 그리고 바다 낚시터에서 뭐 어떤 그런 대단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예민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낚시라는 스포츠 자체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성취감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그래요. 뭐 어느 조항을 보면은 막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깔아놓고선 이렇게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물론 많이 잡는 것도 재밌고 좋은데 그냥 어떻게 해도 잡히는 그런 낚시보다는 약간은 어려운 듯한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해서 잡는 낚시가 훨씬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물고기만 많이 잡는 것은 사실 그건 어부죠, 어부. 저는 낚시꾼으로서 그런 약간 낚시를 약간 스포츠처럼 즐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찌를 구입하실 때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수중에는 없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찌스 회사 거고 이거는 사실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찌스 거고요.
이건 사실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력을 좀 잘 보시면 사실 전자찌는 좀 고부력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원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원줄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밑에 수중찌가 조금 무거운 게 있을 때 좀 더 원줄 관리가 좀 쉬운 편이고 캐스팅도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좀 저부력인데 이건 제로찌죠. 사실 제로찌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다 낚시터에서. 근데 저는 이제 B찌를 주로 사용하는데 B찌로 뭐 지렁이 한 두세 마리 정도 끼면 가라앉지는 않는데 정말 예민하게 이렇게 잠방잠방하게 돼 있어요. 사실 야간 낚시에는 여부력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불빛 때문에 멀리 던져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찌가 수면 위로 이렇게 뻥끗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잠방잠방 하면서 불빛이 아른아른거릴 때 사실 그 맛이잖아요. 이게 입질이 와서 이게 찌가 쓱 들어가면 그 불빛이 막 빨갛게 변하는 주변이 사실 그 맛에 야간 낚시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 1.5호 정도? 사실 뭐 2호도 많이 쓰세요. 근데 2호는 뭐 사실 뭐 1호 이상은 다 비슷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건 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1.5호나 2호.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0.5호, 0.8호. 사실 그 중간 애매한 그 부력을 가진 찌들은 바다 낚시터에서는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고부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부력.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 찌 두 개는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이렇게 유광으로 된 반짝반짝 하나요, 이게? 불빛에? 예, 이 유광으로 된 전자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밤에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주간에 쓰는 거는 사실 좀 비추해요. 이게 좀 멀리 던지면은 진짜 잘 안 보여요, 이게. 역광에. 그래서 뭐 야간 전자찌를 주간에도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무광 형태의 찌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렇게 주간찌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금액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야간찌, 찌스찌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000원 정도? 5,000원 후반 정도 하겠죠? 제가 보니까 한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싼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첼리온 와기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국산 제품인지 뭐 일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아보질 못했네요. 아무튼 저는 이 찌를 많이 쓰는데 이건 지금 2호예요. 이렇게 부력도 2호에 여부력 3B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찌 자중이 17.5g이에요.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뭐 한 1호치 낚싯대로 이렇게 이걸 던져보려고 하면 굉장히 무슨 그 막대치 그 대포치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날 정도로 이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투성이 좋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찌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찌 모양이 하부 팽창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하부 팽창형이에요. 밑에가 널쩍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멀리 던지면 예민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시인성이 조금 아쉬워요. 시인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시인성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5m 정도, 15m 내외 이 포인트를 공략하실 때 쓰시면 좀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너무 무겁죠? 너무 잘 날아가서도 문제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캐스팅 하다가는 이렇게 초립대가 박살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찌는
물론 이것도 첼리온 와기예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보시면 모양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게 좀 더 작고요. 부력은 이게 뭐 투제로찌인데 사실 투제로찌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구명조끼에 놔두고 이거를 나머지 이제 뭐 고부력찌들을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제 투제로찌 그러니까 부력을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모양을 좀 보시면 이게 상부 팽창형이에요. 그래서 찌 크기 자체는 더 작아요 이게. 그런데도 사실 던져보면 이게 훨씬 잘 보입니다. 살짝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무광이에요. 저는 정말 무광을 선호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유광으로들 많이 나왔죠.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쓰던 남한의 수제찌에서 나온 단지라는 찌인데 이거 정말 예민하고 좋아요. 너무 좋은데 유광이에요. 번쩍번쩍하죠. 이게 조금 시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다 낚시터 대부분이 사실 수면이랑 그 조사님들이 서 있는 그거 자체가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찌를 잘 안 쓰시고 막대찌를 쓰시는 이유가 또 거기 있는 거기는 해요. 시인성 때문에. 사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구멍찌도 잘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유광찌는 진짜 더 안 보여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줄을 보고 낚시를 하긴 해요. 입질을 하고 찌가 이렇게 물속에 빨려들면 줄까지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을 보고 낚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찌 들어가는 맛을 또 그것도 하나의 낚시잖아요. 그 낚시의 맛인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무광을 씁니다. 대부분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주간용 찌를 많이 쓰고요. 이 칠리언 와기 같은 경우에는 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게 하부 팽창형은 사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상부 팽창형 오늘 제가 보니까 제일 싼 데가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전자찌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 전자찌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전자찌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주간찌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종이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로 바꿔서 잡으면 그거 자체로도 되게 약간 뿌듯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잡았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찌가 야간찌에 비해 전자찌에 비해 더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찌는 역시 주간용 찌예요. 근데 이제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이거 이제 약간 옐로우 뭐라 그러나요? 형광찌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런 찌인데 흐린 날 정말 탁월합니다. 흐린 날 확실히 이 주황색 찌보다는 탁월해요. 물론 이것도 유광과 무광이 있지만 저도 지금 유광은 있어요. 근데 쓰질 않아요. 그냥 거의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첼리온 와기 찌인데요. 제가 그 첼리온 와기 조구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가성비. 물론 더 싼 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다른 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원투성이 좋아요. 찌 자체 자중이 많이 나가서 잘 날아가고요. 그 가격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8, 9천 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찌보다 이 찌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이게 조금 더 길쭉하고 잘 보여요. 일단 이게 흐린 날은 어쨌든 이게 흐린 날 쓰는 이런 형광색 찌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잘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부력이 많아서 한 요만큼 뛰어 올라와 있습니다. 잘 보이고요. 원투성도 좋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제 다 바다 낚시터용으로 나온 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갯바위용 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부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바다 낚시터 가면 이제 뭐 일명 지새라고 하죠. 뭐 지렁이랑 새우를 끼게 되면 정말 예민합니다. 예민하게 막 잠방잠방하게 맞춰져요. 근데 이건 좀 여부력이 많죠. 3비예요, 3비. 그래서 좀 미끼를 좀 무겁게 달아도 어느 정도 시인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생미끼, 뭐 생새우 같은 거를 끼실 때도 이거는 생새우 끼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부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약간 든든하게 버텨주는 찌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찌는 박진철 프로님이 만드신 바깥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직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너무 크죠? 이게 뭐 자중도 26.1g, 이게 2호에 뭐 3라지래요. 이게 정말 이건 무슨 뭐 본류 때 뭐 한 전방 한 40m 날려야 되는 뭐 그런 낚시 할 때 쓰는 것 같은데, 바다 낚시터에서는 이게 사실 필요할까 싶긴 한데 시인성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보시죠. 이건 뭐 에너자이저, 네, 전자 배터리입니다. AA짜리고요. 길이가 거의 보시면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요. 두께도 한 2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게 엄청 큽니다. 시인성 하나는 왔다예요. 대신 이렇게 무거운 찌를 쓰실 때는 캐스팅에 자신이 없으시면 좀 약간 튼튼한 낚싯대로 쓰세요. 그것도 약간 좀 경질대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찌 자체의 자중이 좀 덜 나가는 찌는 좀 초리대에서 찌까지의 길이가 그렇게 짧아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자중이 많이 나가는 찌면은 초리대나 초리대 끝에서 찌까지 어느 정도의 그 길이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초리대 박살나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번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찌가 2가지가 있는데, 좀 생긴 게 좀 특이하죠?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는 찌예요. 이거는 뱅에돔 찌로 유명한 찌인데, 올커버 찌예요, 올커버 찌. 이거는 사실 이거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목줄찌를 원래 같이 써요. 이렇게 목줄찌를 같이 쓰는 형태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직 써본 적이 없고요. 여기 나타난 찌는 3제로찌죠. 3제로찌. 부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부력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력으로 구매하시면 되니까. 찌가 보시면은 구경이라 그러죠. 구멍, 저는 구멍이라 그래요. 근데 구멍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찌가 떨어지면 줄이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줄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줄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제 바늘이 이렇게 달릴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줄 보고 하는 낚시할 때 아주 탁월하죠. 먼저 입질이 오면 원줄이 먼저 딸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찌가 이렇게 가라앉는 형식인데, 뭐 조금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그런 날은 이제 뭐 세미 플로팅이라든지 약간 잠기는 줄을 사용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3제로기 때문에 이제 살짝 잠겨서 뭐 잠기거나 이제 가라앉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찌로 낚시를 해서 잡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은 찌잖아요. 근데 잡으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일본, 네, 가리겠습니다. 상표. 일본 조구사에서 나온 찌인데 너무 유명한 찌죠. 이것도 똑같은 기울지 타입, 이걸 기울지라 그러는데 기울지 타입이에요. 기울지 타입인데 무게 중심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거 올커버찌인데 올커버찌 무게 중심은 약간 뒤쪽으로 쏠려 있어요. 약간 보이시나요? 얘가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약간 요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줄 내리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일제찌는 무게 중심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이기는 해요. 사실 이 찌는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런 찌로 고기를 잡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뭐 줄 보고 하는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바다 낚시터에 갔을 때 우럭 시즌이 끝났을 때쯤에 참돔 시즌에는 이런 기울지로 낚시를 할 거예요. 그 영상을 꼭 보여드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찌낚시에 무조건 필수품이라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뭐 찌잡이라고 하죠. 찌잡이. 이게 사실 밑걸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가끔 이제 바닥을 노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을 노리다가 이제 채비가 터져버리면 못해도 여기 있는 찌들이 뭐 5,000원 이상은 할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바로 이 찌잡이를 던져서 찌를 건져내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이제 이게 찌가 여기 이제 수면에 떨어져 있으면 이 찌잡이를 줄을 여기다 묶으세요. 뭐 채비가 터졌으니까 낚싯대에 이제 줄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 줄을 여기다 감아서 던지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멀리 던진 다음에 끌어오시면서 이 찌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낚싯대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런 거를 좀 설치해 놓으면 금방 또 찌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주야간 겸용이래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케미를 꽂는 거예요. 제가 밤에 한번 전자찌를 떨군 적이 있는데 이 찌잡이를 던져도 이게 안 보이니까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는 여기다가 케미를 꽂으셔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예산에 따라서 찌를 준비를 한다면 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예산을 한 3만원으로 잡으면 기울지 같은 거 빼고요. 형광찌 이것도 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드릴게요. 이렇게 세 종류만 준비하세요. 세 종류. 부력은 뭐 2호를 쓰셔도 되고 1.5호를 쓰셔도 되는데 1.5 아니면 2호로 준비하시고요. 2개씩은 있으셔야 돼요. 2개씩. 그러면은 이거 2개 10,000원. 이거 2개, 이건 좀 넘겠네요. 그냥 대충 30,000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2개씩. 부력은 같은 걸로. 그러면 이제 한 30,000원으로 바다 낚시터 구멍찌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계획대로는 붕어 낚시를 가려고 해요. 붕어 낚시를 갈 건데 날씨나 상황에 봐서 뭐 다르게 좀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